안녕하십니까.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9번째로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씀하신 정주영 회장님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님은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호가 아산입니다. 아산병원도 있고 저 울산에 가면은 아산거리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주영 회장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임자께서는 어떤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저는 노동대학과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주영 회장님은 지금쯤에는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노동을 했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동네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장집이 있었는데 이장집에만 신문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리를 뛰어가서 이장집에 가서 신문을 빌려가지고 그 신문을 보면서 지식을 터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유명한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인의 기업가가 됐다. 배워서 기업가가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기업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지는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을 했고 피터 드러크라는 세계학자는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다. 나는 그 자본금을 열심히 잘 활용했던 사람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은 4시, 늦어도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죠. 시간 활용이 성공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정주영 회장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간은 무형의 자산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그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만일에 눈에 보이는 돈이나 황금 같았으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또 24시간, 자고 나면 또 24시간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은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아나 자연 소멸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고 팔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시간은 빨리 가지도 않고 느리게 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자각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시련을 헤쳐나갔죠.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제일 처음
가출을 해서 인천을 왔습니다. 인천 부두에서 노가다 일을 하면서 학고방 집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대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나무로 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다리를 두고 둔 침대를 만들었죠. 한 3일 정도는 빈대가 고통을 안 줬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또 빈대가 올라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양풍에다가 물을 담아서 네 다리를 양풍이 물에다가 담가뒀죠. 절대로 빈대가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빈대가 또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불을 켜서 어떻게 빈대가 올라와냐 봤더니 양풍에는 빈대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대는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깨우쳤죠. 미물인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머리도 쓰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나도 인천보다는 더 큰 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제일 첫 일을 하게 된 데가 쌀가게였습니다. 자전거 탈 줄 모르면서도 자전거 탈 줄 아느냐 물었을 때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서 그 이튿날부터 근무를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면은 가게 앞을 다 썰어 놔놓고 물 뿌려 놔놓고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곡식 창고에서도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딱딱 분류를 해서 박 출입구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쌀은 어디에 있는데 몇 가마니가 있다. 보리쌀은 어디에 있는데 몇 가마니가 있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바깥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주인이 감탄을 했죠. 자기도 하지 못했던 걸 정주영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노름 좋아하는 자식에게 이 쌀가게 물려줘봐야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정주영에게 물려줬습니다. 너가 이거 운영을 해라. 그 정주영 회장은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떼돈 한번 벌어보려고 했는데 1년 만에 일본에서 쌀 배급제를 한다고 쌀가게 못하게 해서 쌀 팔지를 못하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그러고 나서 돈을 빌려서 자동차 정비 공장인 아도 서비스라는 것을 차렸는데 시작한 지 20일 만에 불이 나서 수리하러 온 자동차와 집을 다 전소를 해서 다시 시련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복 후에 현대건설이라는 간판을 집에 붙였습니다. 6개월 만에, 붙이고 나서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쟁 직후에 수주한 것이 교량공사 하나입니다. 근데 전쟁 때 제때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계산을 대보니 수주공사 비용에 대 이상이 들었더라. 엄청스럽게 적자를 내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있을망정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좀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추사 김정일 선생 집에 기둥에 붙여 있는 걸 제가 한번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세간 양근 사경독이라고 적혔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큰 일이 있다면 닭 깔고 독사하는 일이다. 우리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나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화에 살아가려면은 정주영 회장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정주행 회장님의 성공 철학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